엄마, 저 돈 어디서 나온 거야? 새벽 4시. 아들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며느리 미니의 작은 가방에서 흰 봉투가 3개나 나왔으니까요. 각 봉투마다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아들이 봉투를 펼쳤습니다. 150만 원. 한 달 카센터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내리깔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애가 뭘 한 거지? 여러분,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68. 부산 해안가 골목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던 그 겨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사라지는 봉투, 설명 없는 현금,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며느리와의 오해, 자식과의 갈등,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무릎이 쑤셔서 일찍 깨는 거죠.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 2-3번은 가야 하고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약은 하루에 3번.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약통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래도 일어나야죠. 며느리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미나, 일어났니? 부엌에 나가면 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말없이 쌀을 씻고 김치찌개 준비를 하고 아이 도시락을 챙기죠. 손이 빠릅니다. 말보다 손이 빠른 애예요. 미나, 도시락에 멸치볶음 넣어. 아이들 칼슘 필요해. 네, 어머니. 그리고 김치는 국물 짜고 넣어야 해. 안 그러면 물러. 네, 어머니. 대답은 늘 짧습니다. 가끔은 답답해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며느리 미니는 5년 전에 왔습니다. 베트남에서요.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공항에서 아들이 데려왔을 때 작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말 하나 하는데도 여러 번 연습했더군요. 손에 땀을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워 보이던지 솔직히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 나와서 카센터 하나 일구어 놓은 괜찮은 애인데 왜 하필 외국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에이, 김권산의 며느리 베트남 사람이래. 요즘 애들은 왜 그래? 한국 여자 없나? 뒷말이 들렸습니다. 교회 가면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괜찮았습니다. 말은 적어도 일은 잘했으니까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김치도 혼자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항아리에 담고 손이 빨랐어요. 미나, 김치 담글 때는 젓갈 먼저 넣고 고춧가루는 나중에. 네, 어머니. 앞서가지 마. 순서가 중요해. 네, 어머니. 앞서가지 마.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뭐든 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제대로 순서대로. 그게 제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식당도 그렇게 40년을 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 간 맞추기까지. 하나하나 순서를 지키니까 망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도 제 방식을 배웠습니다. 카센터를 열었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공구부터 정리하고 손님 차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견적이야. 앞서가지 마. 아들은 잘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잘 됐죠. 미니한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부엌일, 청소, 아이 돌보기. 다 순서가 있다고요. 미나, 걸레질은 구석부터. 먼지가 모이는 데부터 시작해야 해. 네, 어머니. 신발은 현관부터 정리하고. 앞서가지 말고. 네, 어머니.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미니가 일찍 일어나더군요. 저보다 더 일찍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부지런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지? 저는 창문으로 미니를 지켜봤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더니 버스를 탔어요. 새벽 5시 30분 버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니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미나, 아침에 어디 갔었니? 집 근처요. 뭐하러? 산책이요. 산책? 새벽에? 겨울에? 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더 이상한 걸 봤습니다. 미니가 작은 흰 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나, 그게 뭐니?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한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자꾸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빚쟁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걸까? 우리 모르게 뭘 하는 거지? 68배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미니는 매주 마트에서 미역을 샀습니다. 한 봉지가 아니라 3봉지씩요. 분유도 샀어요. 우리 손녀는 이미 7살인데 말이죠. 미나, 분유는 왜 사? 선물이요. 누구 줄 건데? 친구요. 친구? 무슨 친구? 저는 미니의 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요. 미니는 집과 카센터만 오갔습니다. 한국 친구가 있을 리 없었죠.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권사님, 이번 달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헌금이요? 얼마나요? 200만 원입니다. 권사님 명의로. 200만 원? 저는 그런 헌금 낸 적 없습니다. 장로님, 제가 낸 게 아닌데요. 아, 그럼 며느리분께서? 교회분들이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2주 여성분들 한국어 교육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0만 원. 우리 카센터 한 달 순이익이었습니다. 미니를 불렀습니다. 미나. 네, 어머니. 교회 헌금 내가 냈니? 네. 내 이름으로? 네. 200만 원? 네. 왜? 대체 왜? 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미나, 그 돈 어디서 났어? 침묵. 우리 가게 돈 쓴 거니? 침묵.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뒤척이고 또 뒤척였죠. 200만 원. 새벽 봉투. 미역, 분유. 말 없는 외출. 퍼즐 조각들이 자꾸 나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 우리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교회 헌금으로 속이고 다른 데 쓰는 건 아닐까? 베트남 가족한테 보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마지막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새벽 외출. 설명 없는 돈. 숨기는 태도. 혹시, 정말 혹시? 다음 날 월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새벽 5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요. 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가방에 넣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저는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미니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68 할머니가 전봇대에 숨다니. 우스운 일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미니가 탔어요. 저도 황급히 탔습니다. 뒷문으로요. 버스는 30분을 달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골목들이 많았어요. 미니가 내렸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내렸죠. 미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m 뒤에서 따라갔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니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낡았습니다. 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나왔어요. 미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에서 미역, 분유, 거즈를 꺼냈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왜 돈을 주는 거야? 미역이랑 분유는 뭐야? 혹시 미니 친정어머니? 아니면 다른 가족?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미나. 제 목소리에 미니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여기가 어디니? 할머니 집이에요. 무슨 할머니? 아는 분이에요. 저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뭐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침묵. 우리한테 말도 없이 왜 남한테 돈을 주는 거야? 침묵. 200만 원 헌금도 내가 낸 거지. 우리 가게 돈으로? 네. 왜? 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죠.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저는 예전에 미니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 미니가 한국에 막 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몰라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도와줬답니다.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고 한글을 가르쳐 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3개월 동안이나요. 미니는 착한 아이예요. 한국말 배우면서 저한테 약속했어요.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가 혼자 사신대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고 연금도 없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니가 돕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얼마씩 드리는 거니? 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이요. 50만 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입니다. 그걸 6개월째 주고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 6개월 동안 300만 원. 그럼 미역이랑 분유는? 할머니 드시라고요. 미역국은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 친구 아기한테도. 친구? 네. 베트남에서 같이 온 언니예요. 아기 낳았는데 혼자 키워요. 남편이 도망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 제 자신이.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미나. 네. 우리한테 왜 말 안 했니? 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틀릴까봐요. 뭐가? 말이요. 한국말. 설명. 어려워요. 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한국 와서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려워요. 긴 말. 설명.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앞서가지 마. 물어보고 해.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요. 한국말로. 제대로 설명 못해요. 그럼 어머니 화내실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 친구 도와주는 거, 헌금하는 거, 다 혼자 결정했어요. 틀릴까봐, 혼날까봐. 미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 맞아요. 앞서가지 마. 제가 잘못했어요.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서가지 마. 제가 늘 하던 말. 며느리를 가르친다고 한 말. 그게 미니한테는 금지였던 겁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던 거죠. 저는 며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결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5년을 살게 했던 거예요. 제가 미니 앞에 섰습니다. 미나, 어머니, 미안하다. 미니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미안해. 저는 살면서 며느리한테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올감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앞서 가지 마, 물어보고 해. 이 말로 너를 가뒀어. 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뭘? 어머니, 저 걱정하신 거, 알아요. 제가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지 마 하신 거죠? 천천히 같이 가자는 뜻이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할까봐, 혼자 힘들까봐.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셋이서 은행에 갔습니다. 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행 직원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민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머님도 함께 오셨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자주 옵니까? 네, 매달 오시죠. 정기 송금하시거든요. 직원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미니명의 통장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출금 기록. 그리고 다른 계좌로 입금 기록. 이게 뭐니? 미니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월세요. 매달 30만 원. 그리고 병원비 20만 원. 제 월급으로 드려요. 월급?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니는 카센터에서 일했지만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용돈만 조금씩 줬죠. 어머니, 저 사실 알바해요. 알바? 네. 새벽에 베트남 음식점에서 주방일. 미니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음식점에 갔답니다. 6시까지 주방에서 준비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우리 아침을 차리고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 돈으로 할머니를. 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니는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왜 말을 안 했니? 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화내실까 봐요. 카센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딴짓한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교회 헌금은? 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네. 앞서 가지마 장학금. 미니는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답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돕는 장학금. 이름은 앞서가지 마.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 앞서가지 마. 이 말이 좋아요. 혼자 앞서가지 말고 천천히 같이 배우자는 뜻. 그래서 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며느리들 가르쳐 주시는 거. 저 알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항상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저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미니가 급히 부축했어요. 어머니, 미나.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니를 완전히 잘못 봤어요. 새벽 봉투는 은혜 갚기였고, 현금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였고,
헌금은 다른 며느리들을 위한 마음이었고 제가 의심한 건 다 틀렸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한국어 공부해요. 토픽 시험 준비.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저 합격하고 싶어요. 그럼 통역 자격증도 딸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긴 말도 어려운 말도. 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앞서 가지 마 안 해도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회의 합시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내가 직접 설명해봐. 천천히. 틀려도 돼. 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새벽 알바 이야기, 장학금 이야기, 한국어 공부 이야기. 다 말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막히기도 했죠. 하지만 끝까지 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내 아버지, 고생했다. 딱 3글자. 하지만 남편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뭘? 아들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새 규칙.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집 규칙. 첫째, 먼저 묻기. 하지만 묻는 사람이 눈치 보지 않게. 대답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기. 둘째, 같이 하기. 혼자 결정하지 말기. 혼자 짊어지지 말기. 셋째, 천천히 가기. 서두르지 말고. 뒤처지는 사람 없이. 넷째, 미니 월급 주기. 카센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새벽 알바는 계속해도 되고 안 해도 됨. 다섯째, 한국어 공부 응원하기. 토픽 시험 꼭 합격하기. 가족 모두 응원하기. 저는 규칙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시어머니 반성하기. 앞서 가지 말을 금지가 아니라 응원으로. 며느리를 믿고 기다려주기. 제가 마지막 규칙을 적었습니다. 미나, 내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같이 가자. 정말 같이. 미니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미니가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미니가 직접 만들었어요. 미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니? 고기 육수 먼저 끓이고요. 오래 끓여야 해? 네, 3시간.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너 가르쳐줘. 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배웠죠. 역할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미니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도와주는 일도 당당히 말했고, 친구 아기 돌보는 것도 가족 모두가 알았죠. 저는 미니 새벽 알바에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미나, 새벽엔 춥지? 국 따뜻하게 끓여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아들은 미니 월급을 정식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니도 우리 카센터 직원이야. 월급 120만 원. 오빠. 당연한 거야. 일한 만큼 받는 거지. 남편은 미니 한국어 공부를 도왔습니다. 미나, 이 단어 모르겠으면 물어봐.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네, 아버지.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함께 갔습니다. 미니가 도와주던 할머니 집으로. 짐을 가득 싸서요. 할머니, 저희가 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 그리고 저희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우리는 할머니 집을 청소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망가진 싱크대를 고쳤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웠죠.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미니가 신세 많이 졌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베트남 가고 싶어요. 응? 친정 부모님, 5년 만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나도. 같이? 네. 우리 가족 다 같이요. 우리는 베트남에 갔습니다. 가족 모두. 미니 친정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미니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죠. 미니 어머니는 제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 잘 돌봐주셔서.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훌륭해요. 저도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미니한테 힘들게 했어요. 이해 못 해줬어요. 미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미니가 양쪽 어머니 사이에 앉았어요. 한쪽에는 친정어머니, 한쪽에는 저. 미니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고마워요. 저 사랑해 주셔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 앞서 가지 마는 금지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뜻이라는 걸.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교회에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갔습니다. 미니가 옆에 섰어요. 앞서 가지마 장학금을 세워주신 김복순 권사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 장학금으로 올해만 12명의 이주 여성이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장학금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만든 사람은 우리 며느리 미니입니다. 미니가 깜짝 놀랐어요. 미니가 새벽에 일해서 번 돈으로 혼자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해줬지만 진짜 주인공은 미니입니다. 저는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내 어머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미니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교회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미니는 토픽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6급으로요. 이제 한국어로 긴 설명도 척척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거 해도 될까요? 뭔데? 친구가 통역 일 도와달래요. 주말에 병원 가야 하는데. 좋지. 가서 도와줘. 근데 점심은 먹고 가. 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물어보고 당당하게 대답하죠. 저도 변했습니다. 미나, 저녁에 베트남 음식 해줄래? 좋아요. 어머니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 너 가르쳐줘. 이제는 며느리한테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 손녀도 자랐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언제 와요? 다음 달에 오신대. 와, 베트남 말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두 나라, 두 문화가 우리 집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68배 배웠습니다. 앞서 가지 마는 금지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초대라는 걸. 며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게 가족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 중에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으신가요? 자식과 대화가 안 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갈까?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대답이 느려도, 설명이 서툴러도,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요. 앞서 가지마 장학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명의 이주 여성이 교육받고 있어요. 미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강사가 됐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죠. 저도 가끔 가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꼭 말해줍니다. 앞서 가지 마. 같이 가자.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느끼셨다면 주변의 며느리들, 이주 여성들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복순입니다. 오늘도 우리 골목은 평화롭습니다. 미니가 새벽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요. 봉투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어머니, 할머니한테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조심히. 앞서 가지 마. 그리고 혼자 가지 마.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